네, 이번 코너는 부동산의 다양한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다반사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신샘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례를 통해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72건의 분쟁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1위가 권리금으로 나타났을 만큼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별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래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제의를 받아서 식당을 정리하고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임대인은 건물이 노화돼서 재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식당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권리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제 권리금을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재건축과 관련된 권리금 보장에 대한 문제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124 정상훈 수석연구원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할 의무 자체가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동안 형성한 권리금에 상당하는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상가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수제 핫도그 점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던 중 시세 대비 저렴한 점포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조건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임대인이 요청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찾은 점포라서 포기하기 힘들어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작성한 권리금 포기 특약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만약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 정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계약서 작성 중에 진행된 권리금 포기 특약, 정말 효력이 있는 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조건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5년 전 대학가 인근에 커피 전문점을 오픈한 40대입니다.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돼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아들에게 편의점을 차려주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인을 찾아가 가게를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임대인은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무조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 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해서 임차인을 찾아갔더니 가게를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워달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럴 때 가게를 비워주는 게 맞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종료 후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 해석상으로 보면 상가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주체는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임대차 종료 후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치킨집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담 후 기존 점포를 인수했는데요. 매출은 괜찮지만 직장 생활만 하던 제가 운영하기에는 치킨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가 괜찮은 지역이라 쉽게 인수자를 찾았고 권리금 매매 계약을 작성한 후 임대인을 찾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인수자에게 임대료를 20%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권리금의 금액을 낮춰야 하는 상황으로 제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그냥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네,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서 현재 임대인의 권리금 보전이 힘든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을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그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그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을 주선해야만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개월로 돼 있지만 6개월로 곧 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를 임대받아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계약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다반사.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